게장 한 접시, 생간 몇 알. 그날 밤 왕의 병세가 급변했고 닷새 뒤 경종은 숨졌습니다. 게장을 보낸 곳은 다음 왕이 될 연인군의 처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정말 형을 독살했을까요? 기록은 의심할 이유와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음식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왕세제 책봉, 신이 목사, 경종의 마지막 닷새, 그리고 1728년 이인좌의 난까지 시간순으로 놓고 독살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치에 사용됐는지 추적합니다. 경종은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왕세자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사된 뒤에도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지켰고 1720년 조선 제20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순간부터 그의 건강과 후사 문제는 개인사가 아니라 조정 전체의 권력 문제가 됩니다. 경종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비어있다는 사실은 곧 다음 왕을 누가 정하느냐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노론과 소론이 서로의 생존을 걸고 맞서는 무대가 됐습니다. 왕의 이복 동생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그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1721년 노론 대신들은 연인군을 왕세자로 세우자고 요구했습니다. 대비 인원왕 후의 수교를 거쳐 왕세제 책봉이 결정됐지만 책봉이 곧 갈등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약하다고 여겨진 경종 곁에 다음 왕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긴장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곧이어 왕세제에게 정사를 맡기는 대리청정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노론은 국정의 안정을 말했고 소론은 아직 젊은 경종의 왕권을 흔드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한쪽은 대비책으로 다른 쪽은 살아있는 왕을 밀어내는 압박으로 본 것입니다. 전국은 상소와 논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21년과 1722년에 걸친 신이 목사로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처벌되고 죽거나 유배됐습니다. 왕세제였던 연인군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지하던 세력이 무너지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종과 연인군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관계로만 읽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밀어내려 했다는 의심 속에서 왕권을 지켜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음 왕으로 지목됐지만 언제든 영모의 중심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궁궐의 식사와 문안조차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 배경입니다. 경종은 재위 중 병약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죽음의 원인을 설명할 수도 없고, 반대로 갑작스러운 악화만으로 누군가 독을 넣었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의혹을 검토하려면 먼저 마지막 며칠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1724년 8월 왕세제궁에서 게장이 경종의 수라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종은 그 게장을 먹은 뒤 생감도 먹었습니다. 우리역사넷은 그날 밤부터 증상이 갑자기 나빠졌고 경종이 닷새 뒤 사망했다고 정리합니다. 독살설이 붙잡은 가장 강렬한 장면은 바로 이 시간 순서입니다. 의심은 너무 쉽게 완성됩니다. 다음 왕의 처소에서 음식이 왔고 왕이 그것을 먹었고 곧 병세가 악화됐으며 음식을 보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과거를 보면 이 네 장면은 하나의 계획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앞뒤가 맞는다는 것과 원인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이 확인해주는 것은 게장과 생감을 먹은 순서, 병세가 악화된 시점, 그리고 사망까지의 간격입니다. 그 음식에 독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 누가 독을 넣었다는 지시, 실행자를 특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함께 먹으면 반드시 치명적이라는 민간 속설도 독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진단과 처방 기록은 오늘날의 검사 결과처럼 한 가지 원인을 확정해 주지 못합니다. 기존 질환, 급성 감염, 음식, 치료 과정 가운데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를 사료만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가 적절했는지, 특정 처방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의학 지식을 과거 기록에 그대로 대입해 확정 판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빈칸이 있다는 사실은 음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범위의 표시입니다. 경종은 1724년 8월 세상을 떠났고 왕세제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왕위 계승입니다. 문제는 새 왕이 된 영조에게 이전 정국의 상처가 그대로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왕위는 이어받았지만 정통성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신임 목사로 처벌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조치도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론 일부가 보기에는 경종 시대의 정치 질서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은 곧 새 왕의 자격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언어가 됩니다. 독살설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증거가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의혹을 말하는 순간 영조의 왕위는 자연스러운 계승이 아니라 범죄 뒤의 결과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서사는 반대 세력을 결집하고 새 정권의 도덕성을 흔드는 정치적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은 4년 뒤 실제 반란에서 드러납니다. 1728년 이인저의 난 세력은 전국 곳곳에 괴설을 붙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부각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대비와 왕세제였던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궁중의 의혹이 거리의 반란 명분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반란 세력이 독살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독살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설명되지 않은 왕의 죽음, 급격한 정권 교체, 피로 물든 당쟁이 합쳐질 때 의혹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런 조건 속에서 나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을 함께 쓰려는 탕평을 내세웠고 한 당파가 전국을 독점하는 일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것을 독살설 하나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종대의 격렬한 당쟁과 자신의 정통성 부담이 국정 안정의 필요성을 키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과 해석을 다시 나눠 보겠습니다.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병세가 나빠져 닷새 뒤 사망한 것은 기록의 영역입니다. 영조가 독살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논쟁의 영역입니다. 탕평 정치가 정통성 이기를 수습하려는 선택과 연결된다는 설명은 여러 맥락을 함께 봐야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경종 독살설은 한강에서 벌일 이야기도 흥미롭다는 이유로 사실처럼 소비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의심이 생겨난 시간 순서는 분명. 하지만 범행을 확정할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의 사료로는 독살을 사실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조선사회는 앙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병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앙세제 책봉과 신임 목사로 쌓인 공포, 즉위리 뒤집힌 권력, 반란 세력의 선전이 빈칸을 독살 이야기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기록 밖에서 태어났지만 정치 안에서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이 증명하는 것은 독이 아니라 불신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록에서 무엇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셨나요? 음식의 순서인지, 왕위 계승의 이해관계인지,
아니면 1728년의 의혹이 정치적으로 사용된 사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소문과 실록 사이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